네, 시장이 아주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0만 4천 달러 지지 테스트를 순조롭게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고, 이더리움이 짙은 녹색을 보여주고 있는 게 상당히 반갑게 느껴집니다. 벌써 3,5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4,000달러 정도까지만 시원하게 나아가 준다라면 많은 분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알트 시즌의 양상이 상당히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메이저들, 준 메이저들, 알트들 지금 흐름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좋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흐름들이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또 전후 시점에서 어떤 방향성과 속도를 갖게 될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무엇보다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슬슬 움직여주는 듯한, 시동을 걸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만 8천 달러 전고점을 뚫어내고 과연 1월 말과 2월 초 요 정도 기간에 어느 정도 중간 고점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기대감을 안기게 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별로 조금 전망치가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교집합으로 좀 모아지는 부분이 트럼프 취임 직후에 바로 셀 더 뉴스 이벤트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1월 말에서 2월 초 어느 시점에 1분기 고점, 중간 고점 만들어내고 그렇게 약세 국면으로 전환이 됐다가 조정을 거치면서 이제 마지막 9월에서 10월 어느 시점에 이번 사이클 절정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각자의 전략에 맞춰서 어느 정도 대응할 건 또 대응하고, 대응 계획을 또 세울 부분들은 착실하게 잘 세워놓고, 그런 되게 예민하고 중요한 시점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77을 기록하면서 아주 예쁜 연두색으로 극단적인 탐욕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여전히 57%대 중반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이 조금 더 시동을 빡세게 걸어주고 비트코인이 가격 안정화 과정을 보여주면서 도미넌스가 쭉 하고 빠졌을 때, 이게 지금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레드넷 CIO 존 글로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비트코인 가격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은 오파 패턴에 이어서 향후 몇 달 안에 12만 8천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10만 8천 달러를 돌파하는 게 관건인데 최근 저점인 9만 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주기영 대표도 이런 얘기해요. 최근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USD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이건 기관 투자자들의 OTC 마켓 비트코인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여러 기관들은 코인베이스 프라임 OTC 거래를 통해서 비트코인 매집을 하는 걸 선호한다. 기관들이 지금 장외에서 빡세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윈터뮤트, 암호화폐 마켓 메이킹 기업입니다. 이른바 마켓 메이커, 시장 조성자, 시장 조작자, 아무튼 윈터뮤트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난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이후에 OTC 거래량이 장외마켓 거래량이 313% 증가했다. 이건 높은 수익률과 리스크 해지 수단을 찾는 기관들의 수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주기영 아저씨랑 지금 비슷한 테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ETF를 통해서 전통 금융에 이전보다 더 깊숙하게 침투했다. 점진적으로 많은 상장 기업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같은 비트코인 투자 그리고 보유 전략을 모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미국에 이어서 중국, 아랍에미리트, 유럽 등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해서 비축할 수도 있다. 사실 이게 진짜 초대형 이벤트인데, 일단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 자산으로 오케이 때려버리고 법제화 시켜버리면 그 뒤에 과연 중국이, 사실 이거는 별로 관심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물론 관심사인데 상대적으로 이 사이즈가 너무 크죠. 과연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보일 것인가. 이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래 미국 니네 비트코인 전략 자산으로 비축해, 우리는 안 해, 우리는 그냥 CBDC에만 집중할 거야,
뭐 이렇게 될지, 아니면 중국도 어씨 안 되겠는데 미국이 전략자산화 시켜버리면 우리도 해야지 해버리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한 관전 포인트인데, 일단 미국의 전략자산화가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트럼프 취임식이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 요거 기대감 고조. 그리고 나서 중국의 스탠스가 어떻게 될지 진짜 너무너무 궁금한 그런 포인트 지점입니다. 사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가장 잘 따라하면서 엄청 재미를 보고 있는 게, 일본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표방하겠다라고 밝혔던 메타플래닛이죠.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도입한 뒤에 지금 시총을 처음으로 10억 달러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4월에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보유하는 전략 채택한 이후에 지금 1년도 안 돼서 처음으로 시총 10억 달러 돌파. 현재 1762개를 가지고 있고 올해 말까지 보유량 10,000개로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일본의 어디 뭐 하는 기업인지도 모르는 이런 듣보잡 기업도 지금 글로벌한 관심을 받으면서 투자 유치도 엄청 잘하고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 가지고 장사도 잘하고 있고 수익률도 좋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략은 꼭 그렇게 100% 따라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벤치마킹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뭐 여러 기관들, 기업들이 가만히 있지는 못할 뭐 그런 상황이 이미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괜히 또 이제 뒤늦게 들어왔다가 비트코인 약세장 겪으면서 또 손실 보는 그런 기관들도 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자체가 또 이슈화가 될 거고, 어쨌든 메타플래닛은 타이밍은 참 잘 잡았다. 헌터 호슬리 비트와이즈의 CEO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월 17일 기준으로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현물 ETF에 2억 달러 이상 자금이 순유입됐다. 출시 이후 최대 규모의 일일 유입이다. 지금 1년 만에 최대치가 유입됐다라는 겁니다. 빡세게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블룸버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주식 발행 한도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일 기업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월 21일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발행 한도를 기존 3억 3천만 주에서 103억 주로 늘리는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이 계획이 승인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아마존, 알파벳과 맞먹는 수준의 보통주를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거의 뭐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조금 약간 이거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간당간당한 어떤 조마조마한 그런 긴장감이 느껴질 정도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진짜 전폭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뭐 각국 연기금들이 비트코인 투자 행렬에 나서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정말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이 메타플래닛처럼 일본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표방하는 그런 듣보잡 기업도 저렇게 쌩 난리를 피면서 돈도 벌고 글로벌 주목도 받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 연기금으로서 큰 돈 굴리는 그런 기관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외면했다가는 바보 되기 쉽기 때문에 차근차근 들어오고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빠르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 올해 암호화폐 시장을 가로지르는 굉장히 큰 재료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렉트캐피탈, 비트코인이 전체 박스권 돌파를 억누르던 하락 추세선을 깨고 있다. 박스권 돌파를 확인하려면 10만 1000달러 위에서 일간 종가를 만들어내야 한다. 일단 만들어냈죠. 지금 상황만 잘 유지해 준다라면 조금 더 긍정적인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머지않아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리, 비트코인 주요 지지라인은 97,000달러다. 이 위에서만 유지가 된다라면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이야기. 97,000달러까지 단기간에 훅 하고 급락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잖아요. 물론 이게 또 시장의 마켓 메이커들이 어떤 전략과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트럼프 취임식이라는 엄청난 이슈가 지금 이 시장을 감싸안고 있다 보니까 주요 지지라인 잘 유지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맥스,
비트코인의 다음 반등은 전설적인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2만 달러에다가 지금 목표 타깃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번 사이클 고점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흐름으로서 여기까지 또 나아가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관전 포인트가 돼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크립토 타이탄 비트코인 일간 차트입니다. 랠리가 드디어 시작됐다. 예상대로 저항선 돌파하면서 강력한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돌파했고 랠리를 위한 준비 과정 어리버리 조금 더 치다가 빵 하고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텐티 홀딩스의 설립자 댄 타피에로, 암호화폐 강세장의 가장 폭발적인 단계가 올해 나타날 것이다.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현재 3조 6천억 달러 수준에서 10조 달러까지 증가할 것이다. 트럼프의 암호화폐 정책과 신설되는 정부 효율성 부서 도치가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도치 반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도치는 역시 도치다. 일론 머스크, 트럼프 정치 테마주가 돼버려가지고 정말 이 사람 앞길도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민코인 대장 도치가 정치 테마주가 돼서 이렇게 글로벌하게 관심을 받게 될 줄이야, 그런 생각도 들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세상의 변혁을 주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도치에 집착할까? 그렇다면 도치의 어떤 지향점은 어디에 지금 맞춰져 있을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런 것들이 구체화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이 이제 임박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될까 말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셀더 뉴스 이벤트가 되면서 단기 급락 나올 것이다, 차익 실현할 거야,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다. 워낙 전폭적인 역사적인 이벤트들이 지금 예고돼 있다 보니까 셀더 뉴스 이벤트가 되지 않을 가능성,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 취임 이후에 조금 더 반등세가 나와주면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 가능성,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마음은 개미 투자자들은 전자보다는 후자에 기대감을 찍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번에는 트럼프와 관련된 트럼프 일가와 관련된 어떤 알트코인들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솔라나, 아발란체, 체인링크, 수이, 헤드라 해시그래프.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반으로 최근에 좀 주목받았고, 아발란체, 체인링크는 실물자산 토큰화와 관련된 테마 종목이면서 체인링크는 동시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매집한 종목이기도 하고, 수위는 또 트럼프 장남이 좋아하잖아요. 헤드라 해시그래프 트럼프 출범 이후에 현물 ETF 승인 가능성. 나머지 애들은 요 친구들은 이제 미국 기반 코인으로 조금 관심을 받는 것 같고, 온도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블랙록 같이 어마어마한 이 시장에 지금 비트코인 핵심 플레이어와 파트너십을 맺고 손잡고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전폭적인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곳. 특히나 이제 트럼프 취임식 직후 상황이 되면 과연 트럼프 일가가 취임식 직후에 매도하려고 수익 보려고 매집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 대응하기는 더 까다로워진 것 같습니다. 약세장 때는 사실 폭락 나오면 매수하면 되는데, 이렇게 약간 강세장의 분위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이런 정치적인 큰 이벤트가 있을 때 관련 종목에 대한 어떤 행동 전략, 실제 액션, 이런 것들은 더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전략적인 계획, 미리 세팅해 놓은 거에 있어서 딱 그냥 계획에 맞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더 오를 것 같다라는 정서적인 부분만 가지고 개미 주제에,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같은 개미 주제에 정보 접근도 그렇게 강력하지 않고, 그렇다고 차트를 기술적으로 전문가 수준으로 볼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라면 차분하게 지나친 욕심은 화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서 잘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